그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오늘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이제 당론이 뭔지를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계속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헛바퀴만 계속 돌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할 얘기를 했다. 왜 그러냐면 황교안 대표 시절에 1인당 50만 원씩 준다고 했고 그랬는데 지금 선거가 끝나자마자 입을 싹 씻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 일관성이 도대체 뭐냐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죠. 두 번째, 청와대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단서를 달으면서 그러니까 정부 원안을 내면서도 청와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점에서 야당의 합의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저 얘기를 그러니까 그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기다가 나머지 하나 꼭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시간 끌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이거는 되게 만들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인영 원내대표가 되든 이해찬 당대표가 되든 제가 볼 때는 양쪽을 지금 다 설득을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청와대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것 없이 기획재정부가 정말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죽어도 안 된다라는 기조로 계속 간다면 방법은 청와대에서 확실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고 기획재정부에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민주당은 청와대를 향해서도 분명히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밀하게 체크해야 될 것은 이것을 당청 간의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야 되는 사안이냐 아니면 당청 간의 어떤 물밑 조율을 통해서 청와대에서 요청을 하고 청와대가 그걸 받아들이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냐. 요 차원에서 놓고 본다 후자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그런 차원에서 물밑에서 그 얘기가 진행되고 있기를 저는 기대하고 바란다. 요즘만 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점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김평론가님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이 엇갈려요. 갈 길 갑시다. 그 사실은 여당의 입장이 굉장히 좀 모호하고 좀 자꾸 변해요. 선거 직전만 해도 당정청 회의해가지고 소득 하위 70% 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것을 잘 실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 선거 끝나고 나서 또 전 국민에게 주자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가 선거 때 얘기한 전 국민에게 50만 원. 저는 그 황교안 대표의 전 국민 50만 원은 다분히 좀 오발탄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비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당이 이런 때는 좀 그 믿음직스럽게 소득 하위 70%로 당정청 회의에서 결정이 됐으면 그것을 어떻게 빨리 구체화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걸 또 전 국민 얘기하기 시작하면은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국난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라 살림을 걱정하는 현 경제 관료들의 얘기도 우리는 들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의 미래, 후손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다급하지만 다급한 만큼 이것이 또 국가 미래에 주는 영향은 크단 말이죠. 그런 거를 고민하는 경제 관료의 얘기를 듣는 것이 중요한 건데 경제 관료들 당신들 정치하지 말라 말이지 이렇게 여당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잠깐 보태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청 간에 어떻게 했냐면 70% 주기로 합의를 받고 기조를 잡았어요.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1인당 50만 원 전 국민 지급 이야기가 나오자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이 야당 대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좋다. 그럼 100%로 가자라고 바로 다음 날. 그러니까 받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야당 대표의 어떤 주장을 받은 거예요. 일단 받을 걸 받으셔야 되는데. 요즘을 환기할 필요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볼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이에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좀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본다면 저는 차선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침에 이재명 경기지사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이런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저도 들었습니다. 뭐냐면 지금 기재부에서 그러면 그러니까 그 70% 주는 것만으로 해서 7조 원 추경이 편성이 됐으면 일단 그럼 여야 합의로 그걸 통과를 시켜서 그 재원 범위 안에서 국민 전체에게 주자. 그럼 이제 1인당 지급하는 액수는 조금 줄어들겠죠. 하지만 일단 재원 문제라면 먼저 지급을 하고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여야가 그럼 2차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합의안을 도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현적 방안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여야가 이것도 한번 좀 귀 기울여서 들어볼 수 있는 하나의 20대에서 지금 아이디어일 수 있다. 있는 만큼 하고 21대에서 또 하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런 때일수록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박원순 시장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도지사의 아이디어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구멍가게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살림을 하는 겁니다. 나라 살림, 국가 살림이에요. 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칙, 재정 회계상의 원칙은 좀 그래도 고려해야 된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는 저는 또 순식간이다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헝가리라든지 외국의 여러 나라들도 이 어떤 절차 없이 예. 법적인 절차 이런 과정 없이 이 지도자들의 그런 결단에 의해서 많은 지금 국고를 좀 쓰고는 있습니다. 예.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훗날도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국고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자꾸 빚내고 국채 발행할 생각하지 말고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가장 어려운 층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예. 돈 있는 사람들한테 다 돈 나눠주고 합법적으로 말이죠. 돈 나눠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뭐 환수한다? 말이 쉽지. 나눠주고 나서 환수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층에게 더 확실하게 지원해주고 어려운 층의 그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런 것이 나라가 할 일이지. 그냥 있는 돈 다 뿌려주는 거는 너무나 쉬운 정책이죠. 하지만 무책임한 정책이죠. 그건 방향성 문제니까 뭐 저는 여기서 이제 톤은 안 달겠습니다. 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 이제 그 전 국민에게로서 그 방향과는 정반대의 방향이라는 점만 확인을 하고요. 네.